망했을 때 진짜 왜 죽는지 알아요? 돈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심리를 못 견뎌서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내가 어떻게 보일까를 견디지를 못해서 사람들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건데 사실 그거 진짜 별거 아니거든. 사람이 건강만 잃지 않으면 돈을 잃는 게 제일 작게 잃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얘기해줘도 사람들은 이걸 못 알아들어. 그래서 돈을 잃는 게 가장 작게 잃는데 이 작게 잃는 경험을 이전에 내가 안 해봤던 사람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 인생에 이 돈이라는 걸 잃으면 이게 가장 크게 와닿는데 가장 크게 자기를 무너뜨리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진짜 여러분 너무 축하드리고 너무 두 분 다 진짜 제가 큰 박수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오늘은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내용은 두려움 없이 생존하는 법. 우리가 뭐가 됐든 간에 결론적으로 돈 벌고 잘 되고 성공하고 다 됐다 이거야. 그 전에 생존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 생존 단계가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생존이라는 게 우리는 자꾸 먹고 사는 걱정만 하는데 먹고 사는 생존 외에 정신의 생존이 있고 관계의 생존이 있고 건강의 생존이 있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이 돈에만 꽂혀서 자꾸 먹고 사는 생존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를 파괴들이는 건 우리의 어떤 관계의 생존이 파괴되거나 아니면 어떤 영적인 눈에 안 보이는 정신의 문제가 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파괴된다고요. 근데 파괴하는 근본적인 그 어떤 미끼가 도구가 뭔가 보면 사람들의 두려움이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뭔가를 하거나 하지 못하거나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도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아까 그랬잖아. 관리자를 불렀다. 왜 불렀어? 뭔가 내가 망칠까 봐 두려운 거야. 내가 뭔가 잘 모르니까 여기서 내가 뭔가 사고치고 망치고 책임져야 될 상황이 생길까 봐 두려운 거야. 그래서 인생에서 의사결정이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거나 생각보다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두려움을 판매하는 산업들이 있죠. 대표적인 거 보험, 대표적인 거 학원.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한테 그리고 인스타 같은 데 광고 같은 거 보면 밤에 특히 새벽에 뭔가 내가 마음이 막 울렁울렁거리는데 그럴 때 그런 막 나의 두려운 마음을 자극해서 당신의 인생에 문제가 있고 이게 당신을 구원할 구세주다라는 이런 광고가 새벽에 많이 올라와. 왜 그럴까? 새벽에 사람들 심리가 불안하거든. 잠은 안 오고 뭔가 되게 막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갈등은 있고 예전에 화장품 되게 잘 파는 인플루언서 여자가 나와서 그랬어요. 돈을 진짜 억수로 긁었대. 근데 주문이 언제 많이 들어오는지 알아요? 새벽에. 다들 자는 시간에. 다들 자는 시간에 잠이 안 오고 생각하고 곱씹다 보면은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는 거야. 지금 내가 외모가 망가져서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건가? 내가 외모가 못생겨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오는 건가? 그래서 여자들이 새벽에 뭐가 움직이겠어? 감정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가 진짜 끔찍한데 손에다 휴대폰을 묶고 잤대요, 여러분. 손에다가 휴대폰을 묶고 잤대요. 새벽에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 정도로 사람들의 두려움이라는 걸 이용해서 마케팅도 다 두려움을 이용하는 거고요. 대부분의 여러 산업들이 두려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자, 우리는 두려움이 없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두려움이 없다는 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 앞으로 나가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 사람이 될 거예요. 자, 일단 이전에 제가 최근에 이제 대표님이랑 여러 가지 그 소통을 하면서 예전에 저도 좀 돌아봤어요. 아까 현석 PD님이 얘기했던 다단계에 빠졌던 시절부터 해서 그 전까지 항상 근데 제가 열심히 살았던 동기가 뭔가 보면 저도 두려움이었어요. 저는 심지어 여러분 남편이 있죠. 남편이 있으면 그래도 약간 얘가 나한테 뭔가 보험 같은 역할을 하잖아. 아, 설마 얘가 나를 굶기겠어? 설마 우리가 길바닥에 나갔겠어? 근데 혼자 내가 오롯이 나를 책임진다는 건 생각보다 두려워요. 그리고 저는 인생이 꽤 이르는 나이에 건강이 나빠져서 진짜 살 수 있을까를 진짜 되게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5일을 병원을 다니는데 하루는 그 삼성병원에 가서 재활치료학과 교통사고 환자들이 재활치료 받는 하루는 그거 있고 하루는 한의원을 다녔어요. 너무 심하게 아파서 살지 못 살지를 자신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일을 그만뒀던 거였거든요. 진짜 제가 좋아하는 일이고 돈도 넉넉하게 벌었는데 건강이 나빠지니까 건강이 나빠지는 건 여러분 진짜 사람한테 가장 절망적이에요. 결혼도 안 했고 남편도 없고 근데 여러분 건강이 안 좋으면 결혼할 수 있어요? 어떤 남자가 나랑 결혼을 하겠어.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다 불확실한 거예요. 어떤 내 미래의 건강, 뭐 어떤 그런 애정의 문제라든지 내가 심지어 돈을 벌 수 있을지 없을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 대학원에 갔어요. 어쩔 수 없이 대학원에 갔고 대학원 간 이유가
서울에 대학원이 있고 학비가 무료야. 장학금 받고 갔어. 그래서 생활비만 내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병원을 다녀야 되니까 핑계끼리 그냥 대학원을 갔는데 학교가 너무 심하게 숙제가 빡세서 결국 치료를 포기했어요. 아, 그냥 어쩔 수 없다. 살면 살고, 아, 못 살면 마는 거고, 그러고 치료를 포기했는데 시간이 고쳐줬어. 어쨌건 건강만 잃지 않으면 그게 제일 하강 국면이에요. 그것만 우리가 잃지 않으면 돼요. 자, 여기서 무지하면 두렵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무지에 대한 비용이 생각보다 세요, 여러분. 맞아요? 동의하세요? 무지하면 누군가의 말에 휘둘리게 돼요. 무지하면 내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나보다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의 말에 휘둘리게 된다고요. 제가 과거에 최근에 제가 보험에 관한 영상을 많이 올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100%다 저의 경험에 기반해서 얘기한 거예요. 보험을 진짜 저는 온몸 전신을 보험으로 두르고 제 보유 자산과 미래에 발생할 모든 사건까지 온 사건을 보험으로 둘렀던 여자인데 왜 그렇게 나는 보험에 목을 맸을까 생각해 보니까 난 너무 두려웠던 거야. 남편 없이 홀로 내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는 게 너무 두려워서 지금은 내가 돈을 벌지만 언제까지 돈 벌 수 있을지 모르잖아. 그죠? 그리고 한 번 건강을 잃어본 경험이 있으니까 건강이 나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을 먼저 보살펴야 돼. 이게 기본이잖아. 근데 사람들 생각이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아요. 건강이 나쁘면 건강이 왜 나쁜지 원인을 찾고 이 원인을 해결해야 되잖아. 근데 이 원인을 찾을 생각은 안 하고 왜? 돈 버느라고 너무 바쁘거든. 이 벌던 돈은 계속 벌어야 돼. 돈은 절대 못 내려놔. 내가 이제 돈 벌기 시작했는데 사랑하는 일을 하면 돈을 번대잖아요 개소리예요. 사랑하는 일을 한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돈을 한 번도 못 만져보다가 드디어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난 이걸 멈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던 이 노동은 계속하면서 보험을 늘렸어요. 여기가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거 가입하고. 근데 되게 그때 나빴던 게 그때 저랑 연결됐던 그 설계사, 판매원을 저는 정말 신뢰했거든요. 그냥 호칭이 언니라고 불러서 그 사람한테 굉장히 신뢰도가 높았는데 하나하나 내가 줬던 정보를 나한테 보험을 가입시키는데 다 이용을 했더라고요. 어쨌건 무지하고 멍청하면 내가 스스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무지하면 그 비용이 되게 센 거예요. 자, 이 책에서 직업 안정성과 배움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오는데 부자 아빠는 우리가 부자 아빠는 돈이 많은 아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것도 맞아. 근데 사고방식의 차이가 너무 센 거예요. 이 아빠는 돈이 아니라 배움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가난한 아빠는 직업의 안정성을 추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 사실은 굉장히 다른 전략이거든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안티프레즐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존하려면 프레즐하면 안 돼. 맞아요? 지금 여러분이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하나의 직업을 10년, 20년 우려먹는 사람보다 다양한 직업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사람이 훨씬 안티프레즐해. 사람들이 대기업 다녀요, 지금.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불안해요? 나 이거 잘리면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나 이거 잘리면 갈 데가 없거든. 하나의 직업을 오래 했던 사람은 처음엔 그 직업의 안정성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겠지만 시간이 길어지고 거기서 만약에 어떤 그런 하강변을 맞이하면 이 사람들은 진짜 갈 데가 없고 이게 진짜 위험이에요. 이게 진짜 리스크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직업을 10번이라도 바꿀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안티프레즈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바꾼다는 게 마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직업을 선택하는 걸로 내가 정신이 망하지 않아야 돼. 근데 사람들은 그 직업을 선택해서 내가 들어가는 것 자체에 이미 패배주에 쩐다고요. 어떤 업종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자기 업에 대해서 스스로 자랑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직장 주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직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자랑스러워하는 사람 많다, 1번.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대부분 다 2번일 거예요. 자, 그런데 참 웃긴 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이 없어. 그럼 그 일은 왜 하는 거야?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오직 돈이 목적이다 수단이 되면 굉장히 사실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요. 바벨 전략. 이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은 진짜 되게 이 바벨 전략을 잘 썼어요. 부자 아빠의 회사에 들어가서 회계팀에서도 일했고, 심지어 운전기사로도 일했고, 심지어
현장 노동자로도 일을 했대요. 완전히 끝단에 있는 진짜 이 밑바닥에 있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반대편에 베스트셀러 작가에다가 심지어 세계적인 강연가이기도 해요. 세계적인 강연가와 공사장 간부, 심지어 버스 운전기사, 완전히 극단값이죠. 이 여러 가지 극단적인 경험을 했던 게 이 사람의 이 다양성 속에서 굉장히 사실은 잘 가르쳐요. 되게 잘 가르치고 사람들이 쉽게 와닿게 가르치는데 경험의 다양성이 이 사람이 결국 좋은 선생님이 되게 한 거예요. 싱가포르에서 여기자를 만났대요. 저희가 예전에 그 석세스 리소스라는 교육 들었을 때 그 회사가 그 교육 기업이 싱가포르에 있거든요. 싱가포르에 있는데 로버트 키요사키도 회사 주소가 싱가포르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좀 궁금했거든요. 아니 로버트 키요사키 미국 사람인데 왜 싱가포르에 기업 주소가 되어 있지? 근데 싱가포르이 어떤 그런 글로벌 기업, 글로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실제로 거기서 내가 비즈니스 운영을 안 해도 주소만 여기다 놓는 이런 법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도 이제 그 대표님 법인을, 해외 법인을 그때 설립하려고 할 때 한 번 그거에 대해서 미팅하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이분도 이렇게 아마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강연을 했대요. 여러분 지그지글로 알아요? 세일즈 클로징이라는 책 쓴 사람인데 지그 지글러랑 이제 같은 무대에 서기로 했는데 인터뷰를 했는데 이 여자가 꿈이 있대요. 작가래요. 작가. 여러분 글 쓰는 일이 되게 멋있고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책 쓰는 이 업계도 굉장히 이 어떤 그 독점하는 게 되게 커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되게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지분을 가져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을 써도 그 책이 빛을 보지 못하고 끝나요. 근데 이 여자도 글은 잘 썼어. 근데 문제가 뭐예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예전에 저도 제가 책을 썼잖아요. 책을 사람들이 쓸 때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요.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봐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거 실제 사례예요. 망했어. 뭔가 내가 잘못된 투자를 해서 망했어. 수천만 원의 빚을 졌어. 그리고 여기에 인생을 바꿔보겠다고 여기에 들어온 거예요. 이 책을 쓰겠다고. 근데 자기가 이전에 했던 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 주제를 선택했어. 책을 쓰겠다고 돈도 수천만 원 썼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책을 썼을 때 상속 국면에 연결될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나는 좀 혹시 뭐 그래도 운이라는 게 있으니까 어떻게 잘 되지 않을까? 1번? 잘 모르겠다. 2번.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잘 모르겠다가 우리 일반적인 생각인데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 하고 싶은 게 있다라는 어제 얘기했잖아요. 자기 위주의 편향. 내가 우리한테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내가 심지어 돈을 썼기 때문에 무엇이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주장을 한 거야. 계속 고집을 했어. 자기 주제를 쓰겠다고. 자,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내고 배우러 왔잖아요. 책을 완료하는 것까지는 거기서 책임을 안 져요. 그럼 이 사람이 그 주제에 대해서 책이 완료가 되지 않으면 이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엄청난 손실을 입고 이미 앞에도 빚이 산더미인데 더 많은 빚을 지고 사실 상황이 더 나빠진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이 성공한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희망이라는 걸 꿈꿔. 저 사람이 저거 책 써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공무원이 책을 썼는데 잘 된 거야. 그러니까 다른 어떤 비슷한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은 나랑 같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 누군가가 잘 되면 우리는 그걸 자기랑 대입해서 상상해 봐요. 맞아요? 나랑 비슷한 여자, 나랑 비슷한 직업이 저런 걸 해서 잘 됐다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자기에 투영해서 상상해 본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어떤 그런 편향된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지.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요. 책을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그 사람은 완료하지 못했어요. 정말 안타까운데, 그리고 그 수업을 듣는 과정에 있었던 그 짠한 그 사람의 어떤 그걸 다 제가 표현할 수는 없는데, 보통 사람들이 뭐 하나만 하면 이 하나로 인생이 바뀔 거라는 진짜 큰 기대를 가지고 와요. 특히 돈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이거 하나가 정말 내 인생을 바꿔주겠지? 여러분, 돈을 1억 정도 싸들고 와서 여기다 1억을 던지면 한 달에 1,000만 원, 2천만 원 번다는 그 미친 다단계 비즈니스에 여자들이 왜 그렇게 미친년처럼 뛰어들었을까요? 자기 나름대로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보는 거랑 듣는 거에 되게 취약하다고 했잖아요. 내가 내 눈으로 본 게 명품 휘두른 여자들이고 화려하고 내가 현재의 지금 모습은 초라하지만 이 사람들하고 내가 함께하고 이 돈을 쓰면 내가 저렇게 될 것만 같은 그런
망상을 한다고요. 근데 진짜 위험한 게 이런 거예요. 돈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제일 쉬운 문제고 인생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내가 돈을 써도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사업을 할 때 돈을 쓴다는 건 최소한의 어떤 시작점인 거지. 이 돈을 썼다고 이게 내 어떤 성공과 완료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이건 별개인데 사람들이 돈을 쓰는 순간 자기 나름대로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고요. 머릿속에서 막 일어나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을 거예요. 그게 진짜 위험해요. 내가 현실과 내 머릿속에서 이 내가 이 차이가 큰데 이거를 내가 잘 구분을 못하고 자꾸 그 생각을 끌어당기면서 그게 마치 내 현실처럼 믿게 된다고요. 이 여자 작가도 현실은 베스트셀러 작가였어. 베스트셀러 작가였는데 자기 실제는 어때? 아니, 이상은 베스트셀러 작가였는데 현실은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한 글을 쓰고 있어요. 로버트 키요사키가 조언했어. 아, 너 그러지 말고 세일즈 배워봐.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엄청 격노했죠. 내가 내가 여기까지 오려고 얼마나 있었는데 나한테 창세기 3장이 본격적으로 발휘가 된 거야. 왜 나한테?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 분노를 하는데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하는 되게 멍청한 착각이 있어요. 세일즈는 격이 낮은 일이다. 세일즈는 초라한 일이다. 세일즈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야. 전형적인 세일즈에 대한 일반적인 편견인데 이유가 있죠. 자, 여러분, 이 책은 브랜 카돈의 책이에요. Sell or be sold. 팔거나 혹은 팔리거나. 이거 무슨 얘기냐면 2008년 경제 위기 때 미국에서 그랜 카도는 이 책으로 대박을 내서 비즈니스를 쫙 일으켰어요. 어떻게? 그때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막 되게 많은 회사들이 무너졌거든요. 그랜 카도는 이 책을 들고 다니면서 네가 팔거나 아니면 니네 회사가 팔릴 거야. 이게 책인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이게 책으로 보이죠? 이거 깔때기예요. 무슨 얘기냐? 책이라는 건 마케팅을 위해서 가장 저렴한 값으로 사람들한테 내 상품이나 뒤에 있는 더 큰 어떤 비즈니스를 홍보하기 위한 깔때기라고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도 깔때기예요. 캐시플로우 게임을 팔기 위해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란 책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책이 사실은 깔때기라고요. 그래서 책은 대중적으로 알리는 수단인 거고 뒤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책을 썼는데 뒤에 팔 수 있는 상품이 없잖아요. 책 쓴 게 의미가 없다고. 이해돼요,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책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책 팔아가지고 인세 10% 받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책을 1000부, 2000부 찍을 것 같아요. 초보 작가가. 어려워요. 1000부 찍었으면 기본이 1000부거든요. 2000부까지 간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2000부 이상 넘어가는 사람, 초보 작가가 2000 넘어가는 사람 많지 않아요. 알스강 대표님은 2000부 넘게 2세까지 찍으셨어요. 어쨌건 이 책을 그랜카돈이 팔았는데 이 책에서 이 세일즈에 대한 편견을 확실히 개박살내요. 자, 제가 지난번에 세일즈맨 등급이 있다 그랬죠? 원래 세일즈맨이 해야 되는 일은 가르치는 일이에요. 고객을 이끄는 일이고. 그리고 사실은 리더십의 끝판왕이 세일즈예요. 회사 대표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일론 머스크 나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일론 머스크가 자기 주식을 왜 자기 돈으로 샀어요? 이게 사실은 다 세일즈 마케팅 관점으로 보면 그 사람이 그 하는 모든 행위가 사실은 세일즈고 마케팅이거든요. 고객들한테 가서 주주들한테 가서 설득하는 거. 이게 세일즈예요. 자기 주식을 자기가 다시 사는 거. 이게 마케팅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주식을 사서 주식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지만 일론 머스크가 자기 주식을 산 이 행위가 사람들한테 주는 어떤 의미가 있을 거잖아. 얼마나 자신 있으면 지 돈으로 지네 회사 주식을 사겠어? 그래서 사실은 주식 가치가 엄청 올라갔거든요. 세일즈는 원래 가르치고 이끌어야 되는 일이에요. 리더십 진짜 끝판왕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애들이 그나마 고객을 관리하는 능력이라도 있는 애들. 고객한테 파는 거를 내가 책임지고 고객에 대해서 내가 최소한의 관리라도 할 수 있는 애들이 중간 애들이고 사람들이 세일즈 싫어하는 건 얘네들 때문에요. 팔아먹는 일이라고 그 일을 여기고 사기라도 쳐서 심지어 고객한테 내가 눈탱이를 쳐서 양심 없이 양심팔이를 하거나 아니면 하녀처럼 굽신거리면서 영혼팔이를 하거나 이 두 가지 판매원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일즈 싫어한다고요. 똑같이 보험 팔아도 똑같지 않아요. 제가 보험을 까는 영상을 찍으면서 칭찬 사례를 하나 넣었어요. 누굴까요?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이에요.
내가 고객한테 조금 더 좋은 상품, 커미션 좋은 상품 팔아서 나도 프로모션 가고 싶잖아. 왜 안 가고 싶겠어? 여기다 꽃 두르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가면 막 프로모션 가면 여기다 왕관도 씌워주고 하잖아. 맞잖아. 막 이렇게 여기까지 어깨 파인 막 드레스도 있고. 그치? 같이 가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그런 시간 보내면 왜 안 좋겠어요?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그리고 그걸 내가 안 했을 때 주변에서 나를 보는 시선이 있을 거잖아. 쟤는 머저린가 봐. 저거 하나만 더 하면 가는데 저걸 왜 안 해? 근데 이 모든 갈등과 유혹을 다 뿌리치면서 그걸 내가 안 한 거야. 왜? 배웠거든. 비용과 윤리에 대해서 배웠거든. 고객의 비용과 윤리적인 판매원이 되라는 걸 배웠거든. 근데 갈등을 했지만 심지어 이럴 수도 있어. 몰래 그걸 파는 거야. 그런 다음에 우리한테 비밀에 붙일 수도 있잖아. 얘기 안 하는 거야. 어차피 우리한테까지 그 소식이 들어올 수 없잖아. 근데 그걸 막 고민하다가 진짜 어려운 결정을 했어. 그 어려운 결정을 하고 그걸 조용히 나중에 우리한테 공유했어.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잖아. 이런 판매원은 칭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칭찬해야 돼요. 근데 이런 판매원이 전체 100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100이면 솔직히 난 1%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다른 판매원은 다 깠지만 이런 좋은 윤리적인 판매원이 있다는 걸 내가 칭찬했어요.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을 다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적이지 않고 고객을 사려 깊게 마음 쓰지 못하는 이기적인 보험 파리들을 까는 거라고요. 지 이득만 챙기는. 자, 돌아와서 세일즈는 원래 여러분 진짜 멋있는 일이고 우리가 고객들한테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고객을 내가 이끌어야 되고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일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일을 저질스럽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고 그 판매 조직의 사람들에 대해서 인식이 좋지 않은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 직종이나 그렇지 않은 직종이나 자기 직업에 대해 자부심 없이 일하는 사람 많다. 예전에 그 보험 판매원 조직에서 돈을 많이 버는 어떤 여자분이 있었어. 그래서 물어봤어. 본인 돈을 잘 버시는데 수천만 원 번대요, 월. 그때는 우리가 환산 이런 걸 몰랐어. 그래서 쟤는 뭐해서 저렇게 돈을 잘 벌지라고 그냥 의아하고 궁금하던 시절인데 환산의 개념을 알게 되고 나니까 쉬운 건 아니야. 근데 환산의 개념과 그 사람의 어떤 윤리의식을 알고 나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건 물어봤어. 당신의 일이 자랑스러운지 자녀한테 물려주고 싶은지. 두 가지 대답이 뭐였을까요? 대답이 no였어. 자부심도 없고 자녀한테 절대 권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도대체 왜 하고 있냐고. 영혼이 썩어 들어가면서. 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내 카드값도 내야 되고, 내 대출 이자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대부분의 많은 돈을 많이 번다는 업종에서 일어나요. 예전에 제가 부동산 판매업 들어갔을 때도 자기 직업이잖아. 돈도 잘 벌어. 근데 물어봐. 나한테. 근데 이런 일은 왜 하시게 됐냐고. 아니, 이런 일을 왜 하시게 됐냐는 건 자기가 자기 일에 스스로 이런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잖아. 이게 가엾지 않아요? 우리가 일이라는 건 하루 시간의 대부분을 다 쓰는 건데 진짜 저는 그거 작년에 진짜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만약에 네가 내일 죽어. 그러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로 구분하니까 너무 명확한 거예요. 쿠팡 나갈 거예요. 지금 나가는 공장 나갈 거예요. MF 케어 할 거예요. 저는 할 거예요. 내일 죽으면 MF 케어 하고 죽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도 돈벌이가 될 만한 여러 가지들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왜 내가 하루아침에 내려놨냐면 내일 죽으면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돈은 나한테 벌어줄지 모르겠지만 내일 죽으면 난 안 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날 하루아침에 싹 정리했어요. 자, 많이 번 사람이 돈을 잘 벌어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의대를 졸업하면 돈을 버나 법대를 졸업하면 돈을 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애를 그렇게 들들들들 볶아서 초등학교 애들 막 밤 10시, 11시까지 학원을 돌리면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무 사실 비극이거든요. 걔네가 봐봐요, 여러분. 라이센스를 따는 건 최소 한도예요. 그 업에 들어가기 위한 최소 한도인 거고 돈을 번다는 건 걔가 또 다른 능력이 있어야 돼. 돈을 버는 능력은 뭐예요? 상담 능력이에요. 청담동에 되게 잘 되는 피부과가 있어요. 저랑 우리 조양 대표랑 한동안 가서 이마에다가 이렇게 찔러 넣던 피부과인데 잘 돼요. 근데 그 피부과는 상담을 실장이 하지 않아요. 왜?
원장님이 직접 상담을 해. 봐봐요. 한 시간 동안 내가 진료를 보면 사람을 내가 더 많이 보잖아. 근데 상담을 실장이 해. 그럼 이 컨트롤 누가 가져가요? 그러면 실장이 컨트롤 가져가는 거야.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상담을 내가 하고 차라리 그 컨트롤 내가 가져오는 거야. 실장이 그만두잖아요. 그런 병원들은 실장이 그만두면 진짜 휘청거려요. 그래서 병원 원장 중에서 이 고객이랑 소통 못하는 애들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의사인데 환자랑 눈 못 마주치고 이러고 얘기하는 사람들 본 적 있어요? 눈을 못 마주쳐. 이 집에 살던 분도 덴티스트였거든요. 이 집에 살던 분도 제가 2년 동안 세놨던 분도 치과 의사예요. 근데 그분도 엘베에서 만나면 인사를 하고 이렇게 약간 모르는 사람처럼 사람하고 눈 마주치고 소통하고 이런 걸 되게 어색해 하더라고요. 어쨌건 그 원장님의 돈을 버는 비결은 빌딩도 자기 거 같아. 어쨌건 그분이 돈 버는 비결은 본인이 직접 상담해요. 그러면 이 손님들에 대한 컨트롤과 재구매라든지 이런 게 확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전문적인 라이센스 따는 거랑 돈 버는 건 완전 별개. 상담하는 게 그게 세일즈고 그게 판매예요. 그게 설득이고. 그래서 이 상담 능력, 심지어 이게 있으면 우리가 업종이 바뀌어도, 예를 들어 콜드콜 하나를 하면 업종이 바뀌어도 우리는 또 딴 데 가서 그걸 먹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상담 능력 하나가 갖춰지면 다른 데 가서 이걸로 또 먹고 살 수 있다고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금융 지식과 금융 지능에 대해서 착각하는데 단편적인 어떤 뭐 주식의 어떤 정보라든지 부동산 정보를 조각조각 갖고 있으면 아, 내가 금융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우리 전략이 뭐예요? 열심히 일하는 전략이죠. 근데 이 Sell or Be Sold라는 책에서 학교에서 배운 열심히 전략으로 사람들이 열심히 살았던 것뿐인데 2008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해고당했어. 왜? 열심히 사는 전략만으로는 통하지 않는 시기가 오는 거죠. 경제 위기가 온 걸 내가 어떻게 막을 거야? 그때 내가 만약에 판매 능력이 있으면 경제 위기와 상관없이 나는 나만의 어떤 그런 길을 찾아서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는 어떤 내 어떤 좁은 분야의 지식에 대해서만 알아야 된다고 하지만 세일즈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기본적인 법률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회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사실 뭐 개인 어떤 업을 하거나 내가 어디 속해 있으니까 법률 지식이 중요하지 않은데 작은 자영업장 하나만 하잖아요. 한 세네 명만 고용을 해도 법률 지식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잘 모르고 사람을 고용했는데 계약서를 안 쓴 거야. 그냥 서로 말로 했으니까. 근데 이걸 신고하잖아.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과태료가 나와. 과태료가 나오고 이걸 신고하면 뭐가 됐든 간에 되게 복잡한 법률적인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걸 요즘에는 그 알바하러 오는 애들이 되게 훨씬 잘 알아. 악의적으로 이걸 이용하는 애들이 있어. 실제 사례예요. 예전에 저희 옆에 학원에서 들어왔다가 일부러 고의로 자기가 해고를 당하게 어떤 그걸 만든 거야. 그리고 실제로 해고를 했어. 그랬더니 노동부에 가서 이 어떤 학원에 어떤 그런 법률적인 제재가 들어왔고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무슨 배상 같은 걸 했어야 돼. 일을 안 했는데 한 달치 월급을 줘야 되거나 그런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조그만 자영업이라도 하면은 법률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특히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 아까 황미아 PD가 얘기했는데 봐봐요, 여러분. 교육의 경제학. 이 책 살 거예요. 교육의 경제학. 무슨 교수님이 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봐봐요. 부자가 되어 즐겁게 살고 싶다면 학교에 가지 말아라. 이 제목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건드리죠. 굉장히 건드리고 기분이 나쁜 제목이에요. 그래서 일단 사람들한테 이게 좋거나 나쁘거나를 떠나서 각인되는 게 1번이에요. 기억에 내가 사람들한테 남는 게 1번이에요. 예전에 저희가 한참 그 인셀덤이라는 회사에 대한 영상을 어떤 그 판매원들의 그 잘못된 판매 방식에 대한 어떤 비판 영상을 폭로 영상을 엄청 찍었어요. 그랬더니 걔네가 와가지고 막 우리를 공격하는 거야. 자기들 회사에 대해서 우리는 진실을 드러낸 거밖에 없는데 걔네들이 이제 그거를 막 너네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피해를 입는다는 식으로 막 주장을 했는데 그때 르네셀이라는 화장품이 있어요. 거기 상무님이 있어. 그 상무님이 아시강 대표님 되게 좋아하시는 찐팬인데 그분은 어떤 큰 좀 높은 관점에서 보시니까 이러는 거야. 오히려 너희들 홍보해 주는 거다. 너희들 회사의 문제를 드러내지만 봐봐요. 좋거나 나쁘거나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 머리에는
이게 반복적으로 등장이 되면 내가 들어는 봤는데 그게 좋거나 나쁘고 나는 기억을 못 한다고. 그래서 일단은 사람들한테 좋든지 나쁘든지 각인되는 게 1번이에요. 기억에 남는 게 1번.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 찍을 때 제목을 선택하잖아요. 근데 제목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요? 그냥 내가 뭔가 마음에서 막 일기에 제목을 짓듯이 제목을 짓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영상을 찍는 건 누군가가 눌러보고 싶게 만들어야 돼. 그럼 한번 빠져나와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 영상의 제목이 눌러보고 싶은 제목인지 아니면 저 여자는 여기다 자기 일기를 쓰는 건가 하는 제목인지.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몇 개 찍었거든요. 영상의 제목이 자, 첫 번째. 개 키우지 마세요. 근데 심지어 개를 안고 개를 안고 개 키우지 마세요 영상을 찍었어.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난한 사람이랑 절대 결혼하지 마세요. 이 제목이 기억에 나요, 안 나요? 일단 재수가 없잖아. 뭔데 전혀는 나와서 저런 얘기를 해? 일단 재수가 없잖아. 그리고 제목이 기분이 나빠. 근데 이걸 누가 기억했는, 누가 봤는 줄 알아요? 저희 아버지가 보셨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이거를 피드백을 하신 거예요. 봐봐요. 제가 영상을 그렇게 많이 올리는데 아빠가 다른 거 기억해요, 못해요? 다른 건 기억을 못 하는데 이 두 가지는 자기하고도 뭔가 연결고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기억했다고요. 각인시켰다고요. 그 많은 영상 중에서. 그리고 심지어 봐봐요. 유튜브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유튜브예요, 여러분? 숙제니까 한다. 아니면 2번, 나는 누군가 타겟이 있다. 누군가를 위해서는 난 타겟이 있다. 숙제니까 한다. 1번. 타겟이 있다. 2번. 손이 아예 사라진 사람이 있어. 아니, 손이 사라진 건 어떻게 된 거야? 나는 그 질문에 생각해 본 적이 없다예요. 갑자기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부터 생각해 봐야겠다. 유튜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경쟁자. 나는 걔가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모르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어. 같은 어떤 사무실에 일하는데 나는 걔한테 아무 불편이 없고 긁힘이 없는데 자기 혼자 나를 경쟁자라고 생각하거나 자기 혼자 나를 속으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사람이 사람을 싫어하는데 이유가 없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나를 마음속으로 미워하거나 나를 싫어하는 경쟁자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황미아 PD님의 영상이나 송경희 PD님 요즘에 계속 혼자 영상 열심히 찍고 있던데 이러한 사람의 영상은 우리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사실은 우리한테는 좋은 사례고 걔네한테는 나쁜 사례지. 쟤네 아직 안 망했네? 주은 수 7만이었는데 이제 8만 됐네? 이렇게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인간들한테 나는 아직 괜찮아를 보여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 고객.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보험업을 해. 그러면 봐봐요, 여러분. 보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험에 대해 영상 찍으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뭐라 그러더라? 내가 20년 전에 가입한 보험을 그때 당시에 그게 종합보험이었어요. 근데 그게 실손이 있는데 나한테 종합을 판 거야. 30살, 20대 후반의 그 애한테 죽어서 받는 종합보험을 파는 게 말이 돼요? 남편도 없고 애도 없는데 잘못된 판매잖아. 그리고 옛날이니까 수수료가 지금이랑 달랐을 수도 있지. 그랬더니 거기다가 이런 식으로 한 거야. 뭐는 수수료가 400%고 뭐는 800%인데 왜 그렇게 말해요? 그게 내 영상의 핵심이에요. 그게 내 영상의 핵심이 아니잖아. 근데 병신 같은 애들은 이런 얘기를 지 유튜브에서 얘기하거나 그런 데가 댓글을 단다고. 근데 만약에 내가 보험 파는 사람인데 고객들이 놓치기 쉬운 거를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거야. 여러분이 만약에 30대면 지금 종합보험 우선 아니고 당신한테 필요한 건 10이라고. 누군가 만약에 당신한테 종합보험을 가입하면 그런 사람하고 손절해도 괜찮다고. 내가 보험팔인데 내가 이런 얘기를 막 해.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 봤을 때 어때요? 저 사람은 뭐야? 자기가 자기 직업에 관련된 그 어떤 잘못된 사실을 업계의 비리를 투명하게 드러내는 건 진짜 이건 대단한 용기거든요. 물론 같은 사무실에 있는 애들한테는 엄청 이 눈총을 받겠지. 근데 이거를 내가 진실하게 윤리적으로 드러내는 게 내 정체성이고 내 기질이고 그러한 사람은 고객한테 가서 정체성 클로징 해요, 못해요? 하지. 무조건 너는 내가 말하는 거 가입하라고. 왜? 나는 진짜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려 깊은 판매원이니까 너는 내 말 안 들으면 무조건 손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지. 내가 이전에 깔아놓은 게 있잖아. 내가 진실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깔아놓은 이 진실한 스토리가 있잖아. 자, 세 번째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카메라를 켰는데 눈은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고 여긴 어디에 난 두고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나도 모르겠는 이 첫 번째 영상과 아까 보니까 현서 PD도 100, 200개 가까이 찍었고 황명현 PD님도 지금 다 거의 200개 넘게 200개 좀 안 되게 정도 찍었던데 200개 정도의 영상을 내가 꾸준히 유튜브에 기록했어. 그럼 내가 그동안 점차적으로 나아져요, 안 나아져요? 무조건 나아지지. 나의 그 나아지는 어떤 발전과 성장의 기록이고 그 하나하나의 발자취가 내 정체성이라고요. 나는 배우는 사람이야. 여러분 있는 그 근로 환경에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렇게 수업에 들어오면서 아침에 가서 그 노동 현장에서 시달리는 사람 또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회사에 무슨 그 대표 그 뭐 매니저 걔네들이 그럴 것 같아요. 어림 택도 없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미쳤지 진짜. 우린 여러분 정상이 아니라니까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내 정체성, 이게 내 기질이라고. 이렇게 남들이 안 하는 극단적인 내가 이런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내 정체성이라고. 자, 그리고 이제 잠재 고객. 내가 이전에 내가 했던 그 내 업계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혔어. 그러면 누군가 이 상품이 필요한 사람은 보겠지. 그리고 여러분 같은 봐요. 나와가지고 비린내 나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보험으로 가입하셔야 돼요. 종합보험과 실손보험과 화재보험과 인생의 모든 문제는 보험으로 해결하세요. 이런 비린내 나는 말하는 사람과 여러분한테 우선순위 보험이 있어요. 대부분의 보험은 여러분이 필요하지 않아요라고 솔직하게 고객 입장에서 말해주는 사람하고 누가 더 여러분은 진정성 있게 느껴질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진짜 엄청난 용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학원비는 멍청한 지출이다라는 영상을 찍잖아요. 나 그걸로 20년 벌어먹고 살았어. 그러면 내가 그 영상 찍으면 어떤 학원장이 와서 나한테 댓글 달고 욕할까 안 할까? 하지. 전혀는 저도 그걸로 벌어먹고 살아놓고는. 근데 나는 그게 옳지 않다,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만하고 나왔잖아. 밥줄 끊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나는 내가 벌어먹던 시절에도 비린내 나게 벌어먹진 않았어. 사기쳐서 눈탱이 쳐서 그렇게 벌어먹진 않았어. 그러니까 최소한의 말할 자격이 있는 거지. 자, 이 유튜브 하는 다섯 번째 이유는 내 직원 아니면 내 가족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저희 자매들 영상을 안 보시는 것처럼 하면서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발언을 하시는데 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한테 엄청난 또 이제 그 경제적 서포트를 해주셨는데 그 영상의 출발점이 우리 현서 PD의 순댓국집 알바였대요. 순댓국 알바를 경험한 거를 그냥 이렇게 담담하게 나눴을 뿐인데 그거를 또 본 아버지께서 세상에 하면서 봐봐요, 여러분. 우린 달라고 안 했어. 근데 생각하지 않은 이런 혜택이 생각하지 않은 혜택이 그냥 내가 진솔하게 내 얘기를 했을 뿐인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렇다고 그런 걸 바라고 하란 얘기는 아니에요. 자, 학교에서 우리가 배운 교육이 실패하는 이유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 사실은 학습 외적인 비인지, 비지식이에요. 근데 학교에서는 국영수만 대가리에 존나 꾸겨 넣죠. 국영수 꾸겨 넣은 거 가지고 밖에 나와 쓸만한 게 없다고. 그리고 이런 거예요. 두 종류의 지식이 있는데 이론으로 짓거리는 지식. 자기 발전의 성장, 뭐지? 나 자신에게 투자해라. 뭐, 그리고 고객의 문제를 사력 있게 해결해라. 이거를 구호로 외치는, 진짜 구호로 외치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우리 안에 커뮤니티 어떤 분처럼 정말 내가 진짜 갈등을 했는데, 아, 나도 가고 싶어. 나 거기 나트랑인가? 나 나트랑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나도 나트랑 가고 싶은데, 근데 그 갈등을 내가 겪으면서 끝끝내 그걸 내가 선택하지 않는 선택. 선택하는 것도 선택이고,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에요. 근데 그 결정은 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되게 용기 있는 결정이고 사실 인생이 한 방에 안 변해요. 근데 그런 작은 용기의 순간들이 모여서 그게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되는 거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나의 정체성과 기질이 드러나는 거라고요. 어떤 문제를 이론으로 아는 사람은 이런 거야. 저희 집에 들고양이가 한 마리 들어왔잖아요. 하루 종일 먹어요. 하루 종일. 그러면 저희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배가 약간 이만해. 만화에서 보면 이렇게 이런 쇠창살에 들어갈 땐 들어갔다 못 나오는 거 있잖아요. 들어갈 땐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배가 이만해져서 못 나오는 그런 만화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저 고양이가 그래요. 그럼 저희는 셋 다 우리가 애를 키워봤어요. 이 집에 사는 셋 다 애를 안 키워본 거야. 그럼 이제 얘기를 시작해. 조양 대표가.
이렇게 많이 먹어도 괜찮은 거야? 그러면 옆에 알스강 대표님 이렇게 얘기해요. 병원에서 자주 많이 먹게 하라고 했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는 또 그 얘기를 받아서 병원에서 그렇게 말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세 사람이 이 겉도는 이론 같은 대화를 해요. 근데 얼마 전에 현서 PD가 왔어. 그리고 저희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많이 먹어도 괜찮은 거야? 그랬더니 아기 때 아기들은 원래 자주 많이 먹어. 이 말 한마디를 하니까 어때요? 갑자기 우리가 마음이 확 놓이면서 아, 아기 동물과 아기 사람은 똑같은 거구나. 우리는 다른 지식은 많이 채웠는데 육아의 지식, 육아의 경험은 채운 적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이론 같은 대화를 나누는데 경험 있는 자가 나타나서 이 진짜 문제를 정말로 아는 사람이 나타나면 이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문제를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론으로 짓거리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실제로 내가 경험해야 되고 실제로 내가 이론이나 가설이 있었는데 경험을 하고 나서 그 진짜 그걸 확인해 봐야 돼. 고객을 사려 깊게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정말 내가 사려 깊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갑자기 고객이 내 진심을 알아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래도 여전히 뭔가 이상한 애매한 기류가 흐를 것 같아요? 1번도 2번도 알 수 없다예요.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다고 항상 좋은 의도를 상대가 한 번에 받아들여요? 그러지 않아요. 좋은 의도로 했는데 우리 학원에 돈 내고 오는 애를 정말 좋은 의도로 어머니 이제 학원을 그만 끊으시죠 했는데 나 분명히 좋은 의도거든. 근데 고객이 좋은 의도로 받아들여요? 속으로 정말 저한테 쌍년이라고 욕을 했던 거, 그 표정으로 욕하는 거 있잖아. 진짜 표정으로 저한테 쌍년이라고 욕하는 표정인데 아니 정말 사력 있게 말했는데 그래도 오해를 받는다고요. 세상이 내가 좋은 의도로 했다고 이게 이론이야. 좋은 의도로 했으니까 한 번에 바람직한 결과가 돌아오겠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 어제 얘기했잖아요. 나에게도 편향이 있지만 고객에게도 편향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고객의 편향을 알고 이용하라. 학교에서는 우리한테 진짜 돈에 대해서 가르칠 수 없고 정해진 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대로 우리가 해서는 사실 이 어떤 비즈니스 세계에 나와서는 거기에서 배운 게 우리가 노동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맞지 않다.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가 있는 곳이 시키는 일을 생각 없이 하는 일이야. 그러면 그런 직에는 잘 맞을 수 있죠. 자, 여러분 두 가지 유형의 부모가 있어요. 두 가지 유형. 첫 번째는 은행가 같은 부모인데 이 부모는 자녀를 맞출 대출 프로그램처럼 생각해. 돈을 내가 빌려줬어. 그러면 원금도 받아야 되고 이자도 받아야 돼. 그래서 원금이라는 건 좋은 성적 그리고 얘가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거 이게 원금이야. 그러면 그 이자는 뭘까? 좋은 회사에 취직했으니까 자랑거리 플러스 약간의 용돈도 받으면 좋겠지. 이게 은행가 같은 마인드. 그래서 은행가는 원금 손실을 아주 싫어해요. 그러니까 자녀가 뭔가 실수하거나 실패하면 화가 나겠지. 왜? 원금을 잃었잖아. 어떻게 원금 손실이 될 수 있어? 근데 투자자 같은 부모는 자녀를 팀워크로 생각해요. 팀워크라는 건 얘도 성장해야 되고 나도 성장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 할 때 실수하거나 뭔가 프로젝트가 뜻대로 잘 안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잘 안 될 수 있죠. 그러면 얘한테 절대 올인하지 않아. 그래서 얘가 실수하거나 실패해도 망하지 않을 만큼 얘한테 투자하고, 뭐 예를 들어서 전체 수입의 80%를 막 아이의 교육비로 투자한다거나 이런 미친 투자는 안 하는 거예요. 어떤 프로젝트에 전체 수입의 80%를 투자할 수 있겠어요. 그쵸? 근데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자녀의 교육비에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한다고요. 뭐가 됐든 간에. 유학을 보내든 아니면 학원을 보내든. 그래서 투자자 부모는 자기 성장도 중요하게 생각해. 그리고 실패하는 과정에 대해서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이게 다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걸 그냥 아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리고 훨씬 더 배움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부자 아빠랑 가난한 아빠 중에서 누가 은행가 형이고 누가 투자자 형의 부모인지 알겠죠? 그리고 나는 어떤 부모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찰리 મં고가 어떤 일을 뛰어나려면 강력한 흥미를 가져야 된다고 했어. 맞아요? 강력한 흥미가 있는 일이 있어요? 1번 있다. 2번 잘 모르겠다. 있다. 좋아요. 있는 분 축하드리고 잘 모르겠다. 오늘 유난히 손이 사라진 분이
이게 지금 오늘 크리스마스라 랜선이 늦게 전달되는 거 아니죠? 좋아. 강력한 흥미가 있으면 참 좋은데 한 번에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아이들 내가 뭔가 투자했는데 빨리 결과 돌아오지 않으면 그 실패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은 다 투자고 투자라고 하면은 회수를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다 비용인 거예요. 투자 비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내가 예를 들어 직업에 들어갔는데 이 직업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 직업이 정말 내가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일이 아닐 수도 있어. 그쵸? 근데 뭐가 됐든 간에 내가 여기서 분명히 얻는 게 있고 배우는 게 있을 거야. 그러면 이 얻는 게 있고 배운 게 있고 여기서 뭔가 내가 작은 발견이라도 할 거야. 아, 내가 나에 대해 잘 몰랐는데 나는 이런 일을 맞다, 맞지 않다를 알게 된다거나 여기에서 뭐가 됐든 간에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양한 많은 결론적으로 경험을 해봐야지만 거기서 내 진짜 흥미적성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이거 못 찾아요. 우리는 자꾸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이 내 흥미나 적성일 거라고 생각하거나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진짜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는 일을 내가 돈벌이로 전환시킨 사람들은 진짜 운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심지어 저희가 아는 어떤 분은 다단계에 들어갔다 그거를 교육 비즈니스로 전환시켜서 엄청난 바벨 전략으로 성공하시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어떤 업에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거기서 뭐가 됐든 간에 내가 찾고 발견하고자 하는 내 기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하나 그때 찍었던 점들이 분명히 연결돼요. 이건 틀림없어요. 자, 근데 어떤 열정과 흥미보다 중요한 건 사실 그걸 지속하는 힘이거든요. 찾는 것도 어려워. 열정과 흥미 찾는 것도 어려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지속하는 영역에서 다 떨어져 나가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열정과 흥미가 돈이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열정과 흥미가 돈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떤 업에 들어갔어. 예를 들어 보험에 들어갔다고 해볼게요. 근데 오직 내 동기는 돈이야. 그러면 이런 사람은 일에 대한 자부심 없죠. 고객의 문제 해결 당연히 관심 없죠. 사고는 되게 편향돼 있어. 진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단계에 빠진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해도 자기 제품을 들이밀고요. 보험에 빠진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도 보험을 들이밀어요. 얘기를 해도 얘기가 통하지가 않는 게 다양한 문제가 있고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게 있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이 안 좋아. 그러면 보험을 가입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원인을 찾고 앞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순위인데 그런 식으로 상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다고요. 근데 이런 사람이 단지 돈을 많이 번다는 이유로 그 보험업에 들어가서 열심히 해. 근데 오로지 내 만약에 어떤 그 동기가 돈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돈이라고 하는 게 나를 증명하는 수단이에요. 내 자존감이고. 돈이 잘 벌리면 어때요? 어깨 뽕이 차겠지. 자부심이 있고. 근데 인생에 내가 돈이 늘 잘 벌려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들쑥날쑥 떨어질 수도 있어요. 들쑥날쑥해요. 근데 이게 돈이 내 유일한 동기와 목적과 희망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돈에 따라서 내 인생에 이 어떤 그 출렁이는 그래프가 너무 변동성이 심해지는 거예요. 보상 플랜이 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제 왜곡된 관계와 왜곡된 인센티브를 따르지 말라고 했어요. 맞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왜곡된 관계나 왜곡된 인센티브를 따라본 적 있어요?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저는 왜곡된 관계, 내가 선택한 관계는 아니야. 내가 선택한 관계는 아니지만 어떤 프로젝트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조직 안에서 그냥 만들어진 관계인 거죠. 근데 참 이게 이렇더라고요. 이 사람이 여기에서 어떤 그 업무의 포지션은 나보다 위에 있지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살아가는 게 삶의 모습이라면 이렇게는 절대 살고 싶지 않겠다 하는 거를 저는 영업 조직에서 되게 많이 봤어요. 결론적으로 잘못된 관계, 왜곡된 인센티브, 존경할 수 없는 사람하고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입만 열면 내가 맨날 내 위에 있는 사람 욕해야 돼. 맨날 이 사람에 대한 불만과 뭔가 관계가 되게 불편한데 그렇게 사람에 대한 어떤 만족도도 없어. 그리고 내가 일에 대한 자부심도 없어. 근데 오로지 동기가 일이라는 건 진짜 불행한 사람인 거죠. 봐봐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이 자부심을 느끼는 그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자부심을 느끼는 포트폴리오. 아까 제가 좀 그려봤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되게 돈으로 나를 증명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진짜 그건 되게 불행한 인생이에요. 돈이라는 건 운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외부의 그런 환경적인 상관관계들도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거 하나가 나를 증명하는 수단이면 그럼 돈을 못 벌면 나는 쓸모가 있어 없어? 나 같은 건 살 가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거 외에도 내가 어떤 다른 사람한테 신뢰, 내가 고객을 어떻게 도와주는지, 그리고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떤 경험을 얻는지, 내 동기는 뭔지, 사람들하고 관계는 어떤지, 그리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내 가치관, 개인적인 삶에 대한 가치관은 어떤지, 그리고 돈도 벌지만 여러분 사람이 품위를 유지해야 되지 않아요? 이 돈을 버는데 여러분은 너무 돈을 버는데 무슨 정말 굽신거리면서 막 하녀처럼 벌고 싶어요? 우리 그렇게 벌고 싶진 않잖아요. 근데 하나의 포트폴리오만 가지고 내가 그게 오직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자부심의 근본 원인이라면 그건 좀 되게 위험하고 잘못된 거다. 이런 거예요. 돈을 잘 버는 건 되게 좋은 일이죠. 그건 분명히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 포인트를 잘못 짚으면 내가 자랑해야 될 때가 있고 마케팅 관점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랑해야 될 자리가 있고 그 얘기를 나눌 필요가 없는 자리가 있어요. 맞죠? 근데 어디 가서 자랑해야 돼요? 내가 동종업계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한테 내 위상을 세우고 아니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내가 뭔가 그 사람들을 이끄는 입장이야. 이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지. 왜? 뭔가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희망을 주고 비전을 주고 이 사람들한테 해도 되는데 아무 데나 가서 돈 얘기를 하는 거야. 왜? 그게 나를 내 어떤 자존감이고 그게 어떤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유일한 수단이니까. 그래서 식당에 가서도 하고 미용실에 가서도 하고 자기가 이번 달에 얼마 벌었고 이런 얘기를 아무 데나 가서 해요. 예를 들어. 그럼 보통 사람들이 그 사람 봐서는 어때요? 의아하죠. 상식적이지 않죠. 저 사람 왜 저러지?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증명하는 수단과 자기의 어떤 자부심을 표현하는 방법이 유일한 그거라서 그거예요. 그리고 실적이 떨어지면 또 아까 제가 감정에 출렁거린다고 했잖아요. 실적이 떨어지면 굉장히 또 동굴을 파고 땅굴을 파고 들어가. 그리고 자기가 감정이 나빠지면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아야 되나? 아무도 너한테 그렇게까지 살라고 안 했거든. 근데 이런 거예요. 어,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한테 우리가 신뢰를 얻는다는 거는 행동의 일관성이에요. 시간을 잘 지킨다, 아니면 돈에 대한 약속을 잘 지킨다. 이거는 신뢰의 엄청난 지표거든요.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게 일관된 행동, 어떤 감정의 기복 없음, 그리고 내가 한 말과 행동의 일치인데 내가 감정이 좋아. 내가 막 일이 잘 풀릴 때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거고 가족이 나의 열심히 사는 동기라고 했다가 일이 잘 안 돼. 돈이 안 벌려. 그러면 어떤 날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러니까 미친년이나 미친놈처럼 날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럼 가족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너한테 그렇게까지 하라고 했어. 네가 하고 싶어서 했잖아. 그러니까 자기 이기심으로 한 걸 가족한테 또 다시 이 죄책감을 심어주는 거죠. 이 자기 연민에 빠져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거나 윤리적이지 않은 일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나 윤리적인 일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진짜 하지 말아야 되냐? 생존이 1번이잖아. 내가 생존을 해야 돼. 내가 이 일이 자랑스럽진 않은데 내 자랑스러움보다 우리 가족의 생존이 더 우선순위잖아. 그쵸? 그러면 자랑스럽지 않은 일은 당분간 할 수도 있어. 영원히 하진 않을 거야. 하지만 윤리적이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내가 그 일을 했을 때 나 스스로에게 당당하지 못하고 나 스스로에게 부끄러울 것 같아. 그럼 그런 선택은 하지 말라는 거죠. 찰리 먼거가 진짜 돈을 많이 벌어보고 99세까지 행복한 인생을 꽉 충만하게 살다가 찰리 먼거가 우리한테 그렇게 조언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선택들을 하는 이유가 우리는 목적이 있잖아. 왜 해요? 돈도 벌어야겠지만 돈만을 위해서 우리가 그 선택을 했으면 스스로 되게 행복하지 않았을 거야. 근데 분명히 여러분이 그 어려운 결정을 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배움을 위해서, 그 고생을 통해 그 배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들어간 거라고요. 마치 내가 밀정인 것처럼 잠입해서 여기에 도대체 일은 어떻게 돌아가나. 요즘에 쿠팡 제재가 많고 미국에서 주식을 막 떨어졌던데 지금 내가 여기 보니까 쿠팡이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서 이 회사에 내가 정말 주식을 사도 될지 말지. 이런 것까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봐봐요, 여러분. 내가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이고, 여러분 다 소비자잖아. 쿠팡 다 소비자죠. 우리 다 멤버십이잖아. 그죠? 어떤 애들은 지금 쿠팡 막 탈팡한다고 미친놈처럼 날뛰는데 우리는 탈팡 안 했어. 탈팡했어요, 여러분?
탈팡을 왜 해? 탈팡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그 정보 빼간 새끼가 나쁜 놈이에요? 정보 빼간 새끼가 나쁜 놈이지. 근데 그걸 기업한테 두드려 패는 건 이거는 분명히 이치에 맞지 않다고요. 근데 남들은 여기서 탈팡한다는데 우리는 오히려 거기 들어가서 일도 하고 아 여기가 정말 건강한 기업인지 보고 괜찮으면 주식 떨어질 때 주식도 내가 한번 사볼까? 까지 사란 얘기 아니야. 또 사면 안 돼. 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내가 들어가면 봐봐요 여러분. 투자자인데 거기 내가 직원으로 들어가서 일해. 대박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려고 우리가 배움에 투자하는 거라고. 실제로 이 억만장자들이 자녀 교육 시킬 때 보면요. 자녀들한테 굳은 일 뭐 그런 거 가리고 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도는 심지어 11살짜리 자기 초등학교 4학년 자기 딸한테 콜드콜을 시켜. 애가 무섭잖아. 애가 이렇게 심호흡을 하는데 그걸 막 자기가 이렇게 심호흡하게 지도하면서 계속 시키더라고요. 하나 팔았어. 400달러짜리. 400달러짜리 아이가 팔았는데 그 아이 인생에는 아빠의 내가 그 교육 상품 하나를 판매해 본 이 경험이 얼마나 큰 자부심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억만장자들이 사실 자녀한테 진짜 해줄 수 있는 경험은 이런 경험이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도 콜드콜이에요. 요즘에도 콜드콜하고 요즘에도 부동산 그 판매하는 콜드콜 딸 하더라고요. 사브리나. 이런 게 진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이라고요. 그리고 로버트 기요사키 같은 경우에도 되게 의아한 선택을 많이 했어. 해병대에 들어갔는데 왜 들어갔어? 해병대에 리더십 때문에 들어갔대. 그리고 뭐 했어? 전투기 조종을 배웠어. 이 로버트 기요사키 교육에 가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진짜 엄격해요. 되게 원칙주의자고 진짜 엄격하고 이거 수업 시간에 휴대폰 하다가 쫓겨난 사람들이 있어. 한국인들이야. 쫓겨났는데 분명히 경고했거든. 니네 그거 하지 말라고. 근데 왜 쫓겨냈냐면 이기적으로 자기만 위해서 혼자 잘하려고 이기적으로 자료를 찾았나 그랬어요. 그래서 쫓아낸 거야. 이기적인데 너 혼자 이기적인 아이는 여기 있을 수 없다고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제록스에 들어갔어. 제록스에 들어가서 왜 들어갔어? 수줍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선택을 계속 했던 거예요. 인생에 이런 이 사람의 선택을 보면 다 자기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선택을 했고, 심지어 이 부자 아빠는 파산을 권유해. 30전의 파산도 괜찮지. 그래서 파산을 한번 해봐야 된다. 왜? 인간이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일어날지 그 과정에서 진짜 얻어지는 게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도 내가 밑바닥은 아니지만 밑바닥 같은 느낌의 어떤 선택을 지금 하는 순간들 있잖아요. 그때 거기 들어가서 내가 나를 정말 더 객관적으로 박스 밖에서 보게 된다고요. 직업 선택의 기준을 우리는 돈을 얼마를 벌 수 있을지를 기준으로 보통 선택하잖아요. 근데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를 결정한 다음에 직업을 선택하래요. 돈이 아니라 진짜 네가 무엇을 배울지. 우리의 의사결정하고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삶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라고 했는데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지한 사람은 무지에 대한 엄청난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치렀던 비용은 저는 돈으로 비용을 치렀죠. 돈으로 치른 비용이 사실은 가장 싼 거예요. 이 무지에 대한 비용은 관계가 됐거나 아니면 내가 건강이 됐거나 뭐가 됐든 간에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멍청한 선택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생각보다 대가 지불을 세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대부분의 일은 우리가 모르는 일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불안을 파는 업종들이 있어요. 두려움을 파는 업종들. 근데 여러분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언어의 질이 삶의 질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런데 내가 고객한테 불안감을 조성하는 언어를 많이 써. 공포심을 조성하는 언어를 많이 써야 돼. 어떤 업종들? 그러면 사실 그 언어를 쓰면서 누가 제일 그 언어에 많이 노출돼요? 그 말을 쓰는 나 자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제가 좀 궁금했거든요. 어떤 업종들은 되게 경제적으로 되게 커미션도 높고 돈을 잘 버는데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시달리면서 살지? 근데 왜 그런가 그 뿌리를 들어가 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쓰는 그 불안의 언어에 자기가 가장 많이 각인되고 자기가 가장 많이 그 언어에 세뇌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항상 삶이 두려운 거예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두렵고 항상 그 불안함, 막연한 불안감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양한 경험을 쌓는다는 거는
진짜 실제로 다양한 일을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막 내가 여기 쿠팡도 가고, 막 이 기아 자동차도 가고, 막 보험회사도 가고, 다양한 내가 회사를 옮겨 다니면서 경험할 수도 있는데, 하나의 일을 통해서 내가 다양하게 관점을 가지고 보면 다양한 경험이 돼요. 회사를 다양하게 옮겨 다니지 않아도 내가 많은 사람하고 다양하게 연결을 되지 않아도 내가 다양하게 상상해 보면서 그런 경험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고요. 단기적으로 봐서는 이 은행과 같은 부모는 이제 자녀한테 뭔가 투자했을 때 원금 이자를 내가 회수하는 거, 여기에 대해 생각을 하는데, 어, 은행과 같은 관점으로 어떤 일을 절대 바라보면 안 되겠죠. 성공에 필요한 관리 기술들이 있는데, 다 세 가지가 다 관리 기술이에요. 첫 번째, 아까 현금 흐름 관리하기 위해서 내가 이 업을 했다라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 진짜 잘하셨어요. 첫 번째, 현금 흐름이 진짜 중요해요. 이게 진짜 중요하고 두 번째는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세 번째가 사람 관리인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다 관리예요. 근데 봐봐요, 여러분.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관리 잘하는 사람들은 일단 자기 기준이 있어. 예전에 저도 학원 운영을 할 때 아이들한테 되게 디테일한 규칙이 있었거든요. 숙제를 안 해오면 A, B, C에 대한 되게 다양한 이게 있어서 딱 상황이 생기면 거기에 맞게 원칙대로 행동했어요. 그리고 원칙에는 예외가 굉장히 최소화돼요. 미리 다 얘기를 해요. 저희는 이런 원칙이 있고 이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한다는 걸 미리 얘기해서 예외를 최대한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아까 흥미를 찾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게 지속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관리 시스템, 관리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이 지속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여러분 수업 들어오셨잖아요. 오전에 저희는 운동 갔다 왔거든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저도 이브에 운동 가본 적이 있나? 막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매일 오던 사람들이 아침 그 시간에 똑같이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 루틴이 있을 거예요.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이거 하고 운동 간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사실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나는 그게 시스템이 있고 루틴이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런 시스템이 있는 사람들, 자기만의 기준과 원칙과 이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사람들이 관리 능력이 좋다. 그리고 여러분 가르칠 때 제일 많이 배우죠. 맞아요? 동의해요? 가르칠 때 제일 많이 배워요. 근데 나는 가르칠 제자가 없을 수도 있잖아. 그쵸? 사실 사람한테 가르칠 때, 왜냐면 내가 아는 거랑 얘네들의 어떤 그 이 눈동자가 지금 집중이 되는지 아니면 오늘 피곤해서 너무 오늘 물량이 많아갖고 피곤해서 집중이 안 되는지 이걸 막 살피면서 하는 건 다르거든요. 제자가 한 명이라도 있는 거랑. 그래서 제자가 없으면 혼자라도 내가 일단 가르치는 연습을 해야 돼. 왜? 뭔가 내가 말을 해봤어야 뭔가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이해를 시킬 거잖아. 그래서 가르칠 때 제일 많이 느끼고 많이 향상이 되고 성장하고 오늘 지금 승아 PD가 크리스마스 대목이라 못 들어왔는데 이분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했던 배경이 직원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을 계속 가르쳐요. 가르치면서 사실은 이분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유튜브 해야 되는 이유예요. 자, 마지막 결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는요. 좋은 학생도 아니고 좋은 선생님도 아니야. 그러니까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아요. 가르치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왜 배우려고 안 하냐? 교만하거나 아니면은 운전기사 지식처럼 어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갖고 막 잡다하게 짓거리는 건 많아. 근데 그 잡다하게 짓거리는 걸 정말 걔가 경험해봤거나 정말 그게 진짜 근본적으로 그 추가적인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답변할 수 있냐? 아니야. 그냥 표면적인 지식만 아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나이 먹었다고 사람이 늙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이 먹어도 안 늙는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알고 싶어요? 나이 먹어도 늙지 않는 비결. 제가 보니까 딱 요 세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해요. 갑자기 눈빛들이 엄청 반짝거리는데 늦게까지 돈을 버세요. 진짜 중요해요. 저희가 엄마한테 했던 엄청난 실수 중에 하나가 그 여자도 되게 돈을 잘 벌고 굉장히 사실은 이 돈 버는 이 수완이 좋은 여자란 말이야. 근데 딸내미들의 쓸데없는 효심으로 엄마의 그 자영업을 너무 빨리 종료를 시켰어요. 저희 엄마는 평생 옷가게 했고 자기도 옷 입는 거 좋아하고 남 입혀놓고 그거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 여잔데 저희가 엄마가 이제 물건 다니고 하는 게 힘드니까
학원이 또 잘 될 때였어. 그래서 용돈을 좀 지원해드리면서 엄마 이거 이제 안 하시면 좋겠다고 해서 그만두게 했는데 사실 일을 더 하셨어도 돼. 왜냐면 일이라는 건 돈 버는 수단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치를 일을 통해서 확인하는 수단이거든요. 저희 아빠가 진짜 인생에서 잘하신 게 75세까지 직장 생활을 하셨고 지금은 전업 투자자로 하루 종일 평일에 우리 못 만나요. 보통 투자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하루 종일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는 것처럼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 아빠는 진짜 출근하는 것처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투자자로 정확하게 자기와의 약속을 지켜요. 어쩌다 한 번씩 오는 거는 노트북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이 투자를 보니까 정말 장기 투자로 가야 사람들이 제대로 배우더라고요. 예전에 젊어서부터 하시던 투자를 두산중공업을 아빠가 얼마에 샀다 그랬지? 3만 얼마에 사서 무슨 9만 얼마까지 가서 4천 얼마까지 떨어졌대. 4,400원까지가 떨어졌대요. 근데 그 얘기를 수십 년 동안 저희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안 와닿았어. 근데 지금은 그게 너무 와닿는 거야. 왜? 우리가 달라졌거든.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조금씩 들어가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아빠의 그 수십 년의 주식 얘기가 이제서야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늦게까지 일을 하는 게 사람을 늙지 않게 해요. 일을 안 하잖아요.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해요.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데 가서 뭔가 당하고 엉뚱한 데 가서 자꾸 엉뚱한 돈과 시간을 쓰면서 안 해도 되는 추가적인 문제를 만든다고요. 첫 번째는 돈을 늦게까지 벌어야 되고 두 번째는 가르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들은 늙지 않아요. 기호잡기 선생님도 사실 돈을 벌시면서 가르치는 분이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정말 놀랐던 게 넘어져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셨어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근데 그 불편한 몸을 하고 회복해서 어쨌든 약속된 그 자리에 서신 거예요. 정말 책임감이 어마어마하신 분이죠. 근데 이분도 보면은 연세가 되게 있으신데 아직까지 그렇게 막 되게 쩌렁쩌렁한 어떤 원칙과 어떤 기준대로 살아가시는 이유가 가르치잖아.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 마지막 세 번째를 해요. 뭐죠? 가르치면서 자기도 배워요. 제가 보니까 돈 버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 이 세 가지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몸이 늙는 것보다 정신이 늙으면 끝나거든요. 정신이 우리가 이 노화가 와버리면 끝나는데 정신에 뭔가 내가 뾰족하게 집중할 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 본업을 찾으라고 했어요. 우리가 두려움 없이 망하지 않는 생존하는 법은 우리가 우리의 본업을 찾는 건데 어제 제자가 되는 방법 아이스강 대표님이 알려주셨죠. 운전기사처럼 대표님이 읊어주는 멘트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정체성이라는 건 아까 제가 행동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고객을 위해서 내가 내 이기적인 어떤 그 커미션 마진을 포기하는 결정. 그리고 그걸 유튜브에 기록했나 모르겠어요. 기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유, 괜찮아. 오늘 당장이라도 할 수 있어. 근데 사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내 입으로 꺼내는 게 되게 낯간지럽죠. 그쵸? 근데 이걸 기록하지 않으면 누가 알아요, 몰라요? 내가 대신 가서 말해줄 수는 없잖아. 내가 대신 그 채널에 가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내가 입술로 꺼내지 않으면 그 고객한테까지는 말하기가 부끄러울지라도 유튜브에 내가 이걸 기록하지 않으면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주우숙밖에 몰라. 우리 커뮤니티 안에 사람들밖에 모른다고요. 근데 그걸 기록해놓으면 누군가 그걸 본 사람은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정체성을 알게 될 거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기록이 되잖아. 기록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기억하지 못해요. 있었던 사건이지만 기록하지 않으면 있었던 일이 아닌 것과 다르지 않아요. 기록을 반드시 해야 돼. 알았죠? 내가 하나하나 볼 거야. 되게 쑥스러운데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억만장자 아니잖아. 그죠? 근데 현재 내 위치 파악, 주제 파악도 해야 되는데 항상 우린 트럼프 전략으로 내가 가야 될 이상적인 나의 모습도 항상 바라봐야 된다고. 근데 현재 내가 했던 결정은 아직 내가 돈의 어떤 수준에서 억만장자는 아니지만 내가 억만장자가 됐다고 했을 때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사려 깊은 의사결정을 지금 내가 미리 땡겨다 한 거잖아. 그러면 이 어떤 기질은 내가 지금 땡겨다 쓸 수 있는 거지. 통장의 잔고는 아직 안 바뀌었지만 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했던 그런 기똥찬 이런 행위들을 스스로 기록하고 스스로 칭찬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아이스강 대표님이 했던 행위를 따라해요. 사려 깊게 고객을 돕고 때로는 멍청하게 똥인지 된장인지 당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투명하게 유튜브에 기록하고 투명하게 기록한다는 거 생각보다 되게 용기가 필요해요. 진짜. 근데 그걸 했던 사람만 인생의 하강 국면이 왔을 때 투명한 것만큼 좋은 전략은 없어요. 내가 만약에 고소를 당했다? 투명한 전략이 최고 나를 살릴 수 있는 전략이에요. 자, 주어라 받을 것이다. 근데 먼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도 그랬었고, 그죠? 세상 다 대부분 다라고 보면 돼요. 세상 대부분 사람들 다 그렇다고 보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다를 수 있다. 좋은 교사가 되는 법 알려드릴게요. 대표님이 얼마 전에 쇼츠에 기록해 주신 건데 진짜 기똥차게 기록하셨더라고요. 봐봐요, 여러분. 학교에서 듣고 쓰고 읽고 말하고 우리 다 배워요, 안 배워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배우죠. 근데 학교에서 배운 듣고 쓰고 읽고 말하고가 아니라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것과 다른 듣고 쓰고 읽고 말하고를 해야 돼요. 고객의 말을 경청하고 그리고 사력 있게 내가 말하거나 사력 있게 질문하고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한테 고마운 일인데 그거를 표현하지 않고 그냥 은큼하게 두리뭉실 넘어갈 때가 있어. 가족끼리 고맙다는 말 잘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집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를 갖다 줘도 얘기를 안 해.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선 어때요? 뭐야, 뭐 이렇게 맨날 당연해. 근데 당연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 맞아요? 아들이 뭐 월급 받았다고 엄마 뭐 사다 줬어. 그럼 뭐라 그래? 아유, 뭐 이런 걸 다. 그게 고맙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건데 걔한테는 그게 고맙단 말로 안 들린다고. 그래서 아이가 나한테 뭔가를 해줘도 가족이 나한테 뭔가 해줘도 우리가 꼭 아유, 고맙다. 정말 우리 아들 이렇게 힘들게 돈 벌었는데 엄마한테 이런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 써줘서 너무 기쁘고 고맙다고 꼭 해야 돼. 그래야 다음에도 그 녀석이 보람이 있어 하면서 또 사오지. 그래서 자, 사력 있게 이렇게 말하고 읽고 멘토들과 우리가 함께하면 시간 쓰고 책을 읽었어. 그럼 나 혼자 이기적으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남의 영상에 와서 댓글만 달아. 그러면 이런 거지. 자기가 지적으로 우월함은 느껴질 거야. 그죠? 근데 이 댓글만 다는 애들이 운전기사의 지식을 가진 애들이에요. 댓글 다는 애들은 되게 이기적인 애들이고 자기가 어디서 주워 들은 거를 여기다가 짓거리는 걸로 자기 만족은 있는데 댓글로 여러분 누군가의 삶이 변해요? 유튜브 댓글로?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읽었으면 나도 유튜브에서 나눠야 되고 그리고 뭐 쓰고는 지금 우리 우선순위는 아닌데 뭔가 우리가 뭐 인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결론적으로 자기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표현하고 그리고 내가 사력 있게 고객의 말을 들을 수 있고 중요한 건 이 나누는 걸 하는데 이걸 반복해서 계속 해라. 그리고 듣는 것도 한 번 들어서 우리 절대 이게 내 거 안 돼요. 각인해야 돼요.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자꾸 안다고 착각하거든요. 들어봐서 들은 기억이 있으면 안다라고 착각해요. 자, 봐봐요, 여러분. 양자 물리학, 바벨 전략, 안티프레질, 하강 국면 알아요? 뭐 고개를 끄덕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여지죠. 갑자기 내가 안다고 착각한다니까. 우리가 용어들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삶에서 내가 적용해서 살 수 있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게 정말 내 삶으로 이 어떤 뉴런의 그 가소성이 만들어져서 빛의 전략으로 막 빛의 속도로 내 삶의 안티프레질하게 내가 삶의 어떤 그런 것들이 완전히 각인될 때까지 계속 우리는 뿌리, 체제, 뭐 이게 바뀔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각인해야 된다고요. 말을 따라할 순 있어요. 실제로 PCM 들으면서 멘트만 훔쳐가서 멘트만 도둑질해 가서 흉내만 내는 이 어떤 운전기사들 진짜 많았어요. 정말. 근데 말이 아니라 정체성 바꾼다는 건 내 행동을 바꾸고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평생 동안 해야 될 일이다. 돈을 잃는 게